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오디오 나가고 있나요? 오디오? 이걸 누가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저희 그 김수아 과장이 저한테 이건 누가 보내주셨습니다 다 메모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까먹었네요. 요거 정관장, 홍삼 요걸 이렇게 한 포씩 이렇게 놔줍니다. 근데 잘 먹어야 돼. 잘못 먹으면은 이거 또 흘려. 그래서 이 몇 밀리지? 10밀리네, 10밀리. 누가 보내주셨죠?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요. 14개 준비했는데요. 전부 다 금방금방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같이 보시죠. 여기에 불박차 트럭이에요. 트럭인데요. 여기에 마트에서 뭘 좀 샀어요. 마트 가면 뭘 사나요? 또 쌀도 좀 사고 또 생수도 사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그리고 지금 일하다가 그래서 요 트럭을 1톤 트럭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더라? 1톤 트럭을 이용해서 보자. 가만히 있어봐. 뭔지 인테리어 설비. 네, 인테리어 설비 하십니다. 인테리어 설비 하시면서 생수하고 쌀하고 구입해서 그 1톤 트럭에 화물칸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테리어 설비 하시니까 또 일도 좀 하시고, 그러고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요. 근데 집에 가서 물건을 내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뭐가 없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다 샀는데 아까 마트에서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 어디 갔어? 내가 흘렸나? 저 적재함이 덜컹했나? 나 그렇게 안 왔는데? 뭐지?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지금 주차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모드는 이게 30 프레임이 아니랍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딱 제대로 되는데요. 네, 이벤트가 없을 때는 이게 1초에 하나씩 찍힌다네요. 걔가 딱 그렇게 찍힌대요. 그게 이제 저것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저장 공간 때문에요. 오토바이 타고 왔네요. 아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가 쾅 부딪히면은 그 순간은 제대로 찍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1초에 한 프레임 찍힌답니다. 또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뭘 하나요? 생수 보이죠? 생수 보이는 생수? 쌀. 저 쌀 20kg짜리 같은데? 저 쌀을 들고 갔어요. 예. 저 쌀을 들고 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쌀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돌려보니까 이게 누가 들고 간 거예요. 누굴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 CCTV 쭉 추적하면 잡을 수 있죠. 그런데요.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어떤 상황인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쌀은 47,800원이래요. 20kg짜리고요. 그리고 근데 생긴 모습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인가 인상착이 비슷해서 제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찾았어요. 예. 쌀 가지고 간 사람이 아는 지인이면 어떡하죠? 예. 용서해줘야 되나요? 난감하네.
이거요, 한문철 TV에서 방송하기 전에 한블리에서 먼저 방송할 예정인데요. 방송 나간 다음에 그분이 스스로 찾아와서 잘못 빌게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어떻게 찾았나요? 그랬더니, CCTV를 통해서,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요. 수사관한테 전화했는데, 네, 제가 알아본 그 오토바이, 그게 맞나요? 그때 맞대요.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연락 왔는데요. 네, 경찰에서 연락 온 게 아니라, 변호사님, 집 나간 쌀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쌀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요. 네, 경찰이, 당신 쌀 가져간 거 있지? 돌려줘! 네, 그래서 돌려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 집 찬지 몰랐지. 제 차인 줄 모르고 가져갔다 그러네요. 아이고, 집도 2채나 있는 사람이, 참 쌀 20kg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 네, 쌀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녹화를 해놨는데요. 쌀이 돌아왔답니다라고 자막을 넣을게요. 예. 그 쌀이 그대로 돌아왔나요? 아니면 다른 걸 사서 가져왔던가요? 그랬더니 똑같은 게 돌아왔어요. 풀지 않았어요. 네, 집에 놔두고 있었나 봐요. 네, 참고로 저는 직업이 일용직이고요. 예, 저는 설비, 네, 인테리어 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면서, 동생 찬 줄 몰랐어. 아니, 아는 사람이었으면 안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가져가고, 집이 2채나 있다는데.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블리를 못 봤어요. 생방송 하는 거 못 보면, 본방 못 보면은, 그러면 재방 볼 시간이 없으면 못 봐요. 여러분들께는 본방 사수하세요. 그래 놓고, 저는 가끔 못 봅니다. 요번 주도 또 청주 갔다가 간 끝나고, 6시에 끝나고, 저녁 먹고, 그러고 올라오면은, 2부 볼 수 있겠네. JTBC2에서. 가만히 있자.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여기요. 이거 콘솔 박스라고 그러지? 네. 저 안에 뭐뭐 들어있나요? 준 팀장은 저 안에 뭐뭐 넣고 다녀요? 프레쉬하고요. 프레쉬. 약. 뭐 잡다한 거. 또 뭐 배터리,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저도 넣겠죠? 근데 택시기사분들은 저기다가 핸드폰도 넣기도 하고 또 지갑을 저기다 넣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현금 받으면 어떤 분들은 손을 막 세서 하는 분인데 저기다 넣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인데요. 손님이 탈 거예요. 자, 손님이 요 손님이요. 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자, 손님이 타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좌회전 뭐, 네. 그리고 손으로 잘 보세요. 옷으로 뭘 가리네? 저 위치가 어디예요? 콘솔 박스. 콘솔 박스에서 뭘? 네, 좌회전이라고 그러고 꺼냈어요. 예. 좌회전 그래갖고요. 좌회전에도 가셨어요. 그래갖고. 꺼냈습니다. 그럼 뭘 막 끔지락 하네요? 끔지락. 지갑에서 뭘 꺼냅니다. 지갑에서, 네. 옷을 이렇게 가려놓고, 네, 뭘 꺼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기사님은 앞으로 가시는 거죠? 안전벨트 띵띵 소리가 나게 매고,
자, 계속해서 이제 옷으로 가려져 있죠? 지갑은 그 옷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옷 밑에 있어요. 무릎 위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네, 주섬주섬 뭘 꺼냅니다. 자, 돈이 많이 들어있네. 그렇게 하고, 또 뭘 또 다른 것도 못 꺼내는 것 같은데, 옆에서? 예. 예. 돈이 꽤 많이 들어있나 봐요. 개인 택시 하시면서 요새 카드로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한 일주일치 모아두신 거래요. 네, 기사님, 콘솔박스에서 기사님, 저 지갑을 꺼낸 거예요. 그래갖고 좀 계속 주섬. 기사님 모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친절하게, 다시, 네, 슬 가리고, 네, 또 지갑을 갖다 친절하게 넣어주네. 알맹이만 빼고, 빈 지갑을 딱, 네. 많이 가진 않았어요. 기본 요금 거리 같대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뭐 하지? 핸드폰 번호? 전혀 몰라요. 500m 전방에서 시내 과속을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50km입니다. 예. 아주 능숙하죠? 한두 번 해본 성수피가 아니죠? 아주 능청스러워요. 거의 다 왔을 텐데. 이제 내려달라고 그러네요. 네, 그럼 어떻게 낼까요? 택시 요금 내고. 네, 불쑥 떴었는데. 네? 불쑥 떴었어. 지가 안 떴었는데, 이거, 앞에 출혈됐었는데. 아니, 잠깐 됐어요. 물소리 났겠다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혹시 물티슈 있으세요? 왜요? 여기, 앞에는 출혈됐었는데. 누나네요? 네. 그거 안 돼요. 그거 뭐가. 아니, 제가 안과에서 근무하는데, 앞에는 출혈이에요. 안 돼, 지금.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서 근무하시는데? 여기 잠실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만약 낼 때, 지금 제가 안과에 근무하는데요. 눈썹 거기 좀 손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물티슈 좀 닦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요. 그리고 잔돈 됐어요. 30만 원 들어있었대요. 30만 원을 뭘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공과금 낼 돈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찾았더니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혹시 이거, 그 아주머니가, 집사람이 이거 내 지갑에서 돈을 갖다 빼갔나? 여보, 당신이 했더니, 아니. 나중에 돌려보니까 이렇게. 예.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쭉 현금 받은 거 다 모아두셨다는데 그거를 빼갔어요. 에이, 참나. 그리고 주민증도 빼갔대요. 주민증은 아마 이렇게 빼갈 때 카드인 줄 알고 빼간 것 같죠? 그래서 혹시나 내 그 신분증으로 다른 데 나쁜 데 쓸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건 좀도둑이라기보다는 이건 상습범이죠. 상습범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다른 우리 택시 기사분들은 이런 피해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어떻게 찾겠어요? 저 사람 뭐 마스크 끼고 물론 저거 지명수배하면 찾을 수 있겠죠. 얼굴 보여주면 지금 제가 얼굴 까면은 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리 되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택시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더니 택시 기사분이 그거 왜 그렇게 하셨죠? 여기다가 그분은요, 저를 항상 이게 누른대요. 누가 꺼내갈까봐. 그래서 이렇게 한 손 여기다 놓고서. 근데 그분은 좀 키가 크셔서 이렇게 딱 했는데 키 작으면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는 놓지 마세요. 네, 기준khu 여기다 놓지 마세요. 이거. 네, 좌회전, 우회전, 그러다 보면은 정신을 뺏기면은 여기서 그냥 홀라당 다 가져가는 거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액땜했다 생각하시고요. 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손님이 더 많으셔갖고 또 30만 원 얼른 복구하시기를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안전하게 더 많이 돈을 버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물쇠를 달아야 되나? 모르셨나? 토요일 오후 4시경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차가 왜 저렇게 서 있어? 왜 중앙선 넘어왔네? 어떻게 된 거야? 저 다리에서 사고 났네? 그러고 그냥 가네?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가대? 그러고 가네? 다시 한 번요. 금방 사고 났죠? 예, 졸았을까요? 깜빡? 중앙선 넘어왔고, 건너편에 교각을 들이받고, 그리고서, 덜덜덜덜. 예. 이거 뭘까요? 저 교각은 망가지지 않았네요. 네, 교각이 단단하네요. 이거 사고 후 미조치죠? 예. 이 파편이 떨어져 있어요. 이 파편을 떨어뜨리면 다른 차들이 그냥 지나다 밟을 수도 있고요. 요 피해가다가 또 2차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요. 사고 미조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뭔가가 파편이 비산돼 갖고 떨어져 있어 갖고 그래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걸 치워주고 가야 됩니다. 요거만 이쪽으로 다 치워놓고 안전하고 다른 데 치워놓고 아니면 트렁크에다 싣고 그냥 갔으면 그러면 저거 음주운전만 아니면은 처벌받지는 않아요. 내 차 망가지건 처벌 안 하니까요. 근데 요거 흘리는 것 때문에 저 차는 사고미 조치로 저 차 잡히면은 처벌됩니다.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중앙선이 선명하진 않네요. 네, 여긴 또 중앙선이 안 보이네. 살짝 커브길. 이런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했네요. 버스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선 침범했어요. 그러는데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중앙선이 지워졌어요. 중앙선이 지워졌을 때, 눈이 덮고 있을 때, 그때는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 버스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그런데
중앙선이 없다고 이 사고를 몇 대 몇? 손해사정사가 잘 받아봤자 6대 4, 아니면 7대 3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잘못한 건 없는데. 예. 경찰은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네, 처벌할 수 없대요. 중앙선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면 그런 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손해사정사 얘기인대로 7대 3, 6대 4일까요? 잘 받아야 그렇대. 잘 받아야. 자, 이때 발견되는데 이거는 설령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갑자기 중앙 팍 넘어오면은 100대 빵이거든요. 네, 그 손해사정사 그분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세요. 100대 빵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왜 중앙선이 지워져서 중앙선 넘어올 차가 있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대비해야 되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보험이나 또는 버스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그렇게 그냥 끝나지만 그러나 과실은 100대 빵이어야 옳습니다. 아, 3차로 도로인데요, 편도. 3차로에 트럭이 갑니다. 내가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면 3차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럭보다 앞질러서 앞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럭 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좀 여유가 있으면 트럭보다 앞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트럭 뒤에 가면 덤프 뒤에 가면 저도 뭐가 좀 모래나 흙 같은 게 막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불박차. 트럭 앞차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트럭 뒤로 들어갑니다. 트럭 뒤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트럭 뒤에서는요, 저런 돌빵 여기저기 패이겠죠. 트럭 뒤에 바짝 따라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좀 트럭 뒤에 가더라도요, 거리를 띄우세요. 그러면 터덕터덕 하더라도 밑에 떨어진 게 붕 뜨질 않거든요. 그럼 밑에 타타타 하는 정도죠. 트럭 뒤에 바로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돌빵 맞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바짝 따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은요. 어떤 트럭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트럭에서 사과와 괴짝이 떨어졌어요. 사과와 괴짝 맞아갖고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때 판사가 좀 거리를 또 떨어뜨렸으면 뚝 떨어지다 퉁퉁퉁퉁 해서 사고 안 났을 텐데 바짝 따라간 거 떨어뜨린 차가 잘못했지만은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지 못한 뒷차에게도 20% 잘못 있다고 그렇게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트럭 뒤에 저렇게 덤프 트럭 저 뒤에 바짝 따라가면은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트럭 뒤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트럭이 한 대 있네? 트럭이 1차로로 가네? 뭘 싣고 가네? 뭘 싣고 가는데 이럴 때 저 트럭 뒤에 바짝 따라가면 안 돼. 나 2차로 가야 돼. 2차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얼른 저 트럭보다 앞장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가면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뭐가 펄렁펄렁하네요. 오호, 펄렁펄렁. 오디오가 없네요. 우와. 저기서 뭐가 날라오나요? 뭐가? 훌러덩. 와. 의자네, 의자. 다시 보시죠. 예. 뭐가 날아오는지. 예, 이렇게 의자.
트럭 뒤에 뭘 싣고 있었을까요? 보시죠. 트럭 뒤에 있었던 거. 자, 이렇게. 요거를 사진으로 보면은요, 여기는 바로 묶었어요. 여기 옆에는 묶었는데, 이렇게 묶으면 되나요? 요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의자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 공연장에 그 간이 의자잖아요. 저렇게 쌓아놓으면은, 저기, 날아갈 수 있죠. 저거 정면으로 날아오면은, 그 피하다가, 네, 사고 날 수 있고요. 또 저 의자가요, 저 플라스틱이, 저것도 달리는 차에 저 달려들면요, 유리창 깨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겨우 피했는데요. 우와,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제발 잘 좀 묶고 다니세요. 커버를 씌우세요. 요거 아까 하나만 날아갔죠? 자칫 잘못하면 이거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통째로. 이쪽만 날아가나요? 저쪽으로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리대 건너 쪽으로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나 또는 졸음 쉼터가 있을 때 졸리면, 졸린데 졸려. 그때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일 때 들어가세요. 좀 견딜 것 같은데 다음 휴게소까지, 그러다가 중간에 깜빡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진짜 졸리면요, 쉬었다 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졸음쉼터도 없고 휴게소도 없어요. 근데 무진장 졸리대요. 이분이 너무 졸려갖고, 그래서 어디 좀 차를 댈 데 없나? 이런 데는 갓길은 좀 위험한데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데 있으면 차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차를 졸려. 여기 있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다. 옳지. 여기. 네, 여기 들어가면 돼. 네, 여기. 좀 안전하다, 여기. 이곳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찹니다. 얼마 동안? 네. 한 20분 동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걸어오네요? 누가 걸어오죠? 저 앞에서 노점하시는 분이에요. 노점하시는 분이 20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난 자고 있는데 아이고 깼어요. 놀라서 깼어요. 비몽사몽간이에요. 아니, 너무 졸려가지고. 여기 간단한데 여기가 좀 튼튼한데 여기 올라가면 많이 흔들려요, 나중에. 이렇게 다리만 올라가면 대단한가요? 저분이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시네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저기서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저 앞에 좀 가서 저기가 넓은 데 있다고. 너무 졸음이 와서 진짜 못 견디겠어서 거기서 쉬고 있었는데. 정중하게 말씀하시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다시 잠시 멍 때리다가 출발했대요. 비상주차장. 저기는 비상주차장인가요? 저기가 어떤 도로인지 어떤 차로인지 모르겠네요. 저속 차량 가라고 해놓은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저기가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로 차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요. 졸음쉼터처럼 쉴 수는 없나요? 네, 저기가 불법 주정차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는 또 이렇게 좀 들어온다니까 진짜 졸리면은 쉴 수밖에 없죠.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내가 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또 졸려고 들어오다 들이받칠 수도 있겠지만 밤에는 저런 곳에 사고 나면 과실이 일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낮에는 설령 내가 저기서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과실은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비상주차에서 노점 장사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저분은 저 생업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저기 저 더 넓은 데까지 가다가 졸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 말씀대로 참 너무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당황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요, 고속도로 갓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곳은 제가 그래도 여기가요,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은 낮에는 안 잡힐 거라는 의견이지만, 고속도로는 쭉 뻗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잠깐 자칫하면 그냥 갓길로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낮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사고 당하면은 10에서 경우에 따라서 2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 보는데요. 밤에 갓길에 차 세웠다가 사고 당하면 20에서 3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에 차에 미등을 보고 간대요. 미등을 보고 근데 앞에 차가 없었는데 저기 미등이 있네. 그게 차로인 줄 알고 거기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졸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6월 20일이죠. 6월 17일은 내일 모레 벌써 찹쌀떡이 나오나? 여름에 찹쌀떡 파나? 6월 15일 특히 내일 모레 6월 15일 목요일은 요번에요. 요번 목요일은 한블리 무진장 재밌습니다. 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목요일 한블리 정말 재밌습니다. 토요일은 징징대지 마, 달려 일단 해보는 거야. 운명아 들어와. 그리고 6월 20일 화요일은 MBN 불타는 장미단. 제 분량이 제일 많아요. 불타는 장미단에 제가 특강을 그 2시간 중에서 제가 한 20분 특강할 겁니다. 그 방송 중에 코너. 근데 거기는 이제 트로트 무대니까 저도 노래를 2개 합니다. 하나는 저 혼자 하고 하나는 박민수 군과 같이 합니다. 황금 인맥. 제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 이 사람 알아. 뭐 갖고 보통 그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민수가 저보고 큰아버지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알았다. 너 내 시간 낼게. 저 혼자 부른 노래가 근데 거기선 잘 못했어요. 지금은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곧 지나고 나면 잘 돼요.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 좀 박자라든가 그 리듬 아니야 뭐지 이거 음정도 맞출 수 있는데 그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남자 인생은 잘 못했어요. 대신 민수랑 같이 부르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차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안 되는데 그거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JTBC, MBC, MBN을 물론 메인은 한블리입니다. 이제 다른 데서 또 나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MBC 에브리완에서 거기도 예능 많이 하잖아요. 뭐 새로운 코너가 있나 봐요. 이경규, 박명수 두 분이 뭐 새로운 코너가 있대요. 거기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JTBC 한블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는 일체 안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왜 MBN하고 MBC는 왜 나갔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MBN은 민수 때문에 나갔고요. 그리고 MBC는 한블리 홍보하러 나간 겁니다. 예외 없는 법률은 없는 거죠. CCTV 화면이 조금 흐립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오! 오토바이. 다시. 오토바이 사고. 저쪽에서 오토바이 가는데 텅 문이 열리네요. 이번 사고, 요 문 연쪽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오토바이는 바로 코앞에서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피해요? 이거 100대 빵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대 빵인지 80대 20인지. 투표 시작. 백대빵이라는 의견이 절반씩 나오네요. 예. 와우. 와, 백대빵이 52%, 80대 20이 48%. 거의 반반입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이쪽으로 갔으면 백대빵이어야 되죠. 근데 오토바이가 1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1차로로 가다가 오토바이가 언제 들어가나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 문은 이때 열리죠. 이때. 즉, 요 차 운전자는 2차로에 사람 아무것도 없네. 문 열어도 되겠지. 근데 오토바이가 그때 여기 안 보이던 오토바이가 이때 들어간 거예요. 즉,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 갈 때 요 앞차에 좀 안전거리를 두고 들어갔더라면 미리 들어갔으면 여기쯤에서 그럼 요 운전자가 볼 수 있었겠죠. 요 주차된 차 운전자가.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라고
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80대 20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로 변경할 때도 좀 앞차와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나도 앞에 시야가 잘 보이고요. 또 이쪽에 서 있는 차들이 혹시라도 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대빵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100대빵 가능성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100대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무리했는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러면 내일 제가 6시간 이상 11시부터 7시까지 하거든요. 쉬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6시간 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잠실대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올림픽대로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램프 구간으로 건너가서 가면은 이제 강변북로 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 램프 구간은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는 보통 한강들이 60km예요. 넓은 길이라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램프 구간으로 가는 길은 40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0. 40이라고 돼 있죠? 녹색 신호인데. 녹색 신호인데 자전거가 나오려다가 야, 저 자전거가 다시 들어가네요. 자전거 그냥 나왔으면 무조건 사고 났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여기에 한강다리는 잠실 철교로는 아마 사람이 못 다닐 것 같아요. 기차 다니는 길 말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요. 강변북로로 빠지는 거네. 올림픽대로가 아니라 강변북로로 빠지는 길이네요. 그럼 이게 북쪽이네요. 북단이네, 북단. 남단으로 가면은 올림픽도로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가는데 만약에 사고 났으면 몇 대 몇일까요? 자전거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2%,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8%. 네, 2번인 것 같아요, 2번. 왜냐하면 48로 가라, 40으로 가라 써 있잖아요. 여기 40. 천천히 가야 돼요. 램프 구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좁잖아요. 한 차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곳이에요. 여기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도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저 가끔 제가 한강다리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건너갈 때도 있어요. 한 1.7km 정도, 긴 데는 2km 되는 데도 있는데, 하류 쪽으로 갈수록요. 그럼 얼마 걸릴까요? 한 30분은 채 안 걸려요. 근데 갈 때 무서워요. 여기 지나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좌우 살피고 조심해서 가는데요. 그리고 차들이 없으면 여기 안 기다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속도 줄여야 돼요. 요거 사고 났으면 자전거 가실 한 6, 70, 불박차 잘못 한 3, 40 될 것 같네요. 저 자전거 끌고 가니까 멈췄죠? 타고 갔으면 이거 무조건 사고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 무조건 사고입니다. 보행자도 여기 건널 때요. 보행자 신호등 들어오더라도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요. 어떤 데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보행자가
보행자 버튼 누르면 신호가 바뀌고 그래요. 한강다리 건너다 보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오더라도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거꾸로 오는 차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차는 멈추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보행자든 자전거든. 그리고 지나는 차들도 여기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예전에 워라이즌님이든가 누군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남편이 밤에 하여튼 한문철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신대요. 그 부인이 나랑 같이 안 놀아주고 당신 맨날 그거만 봐? 뭐 그러면서 와서 가끔 놀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화로 연결해 봤어요. 막 제 흉내를 낸대요. 제가 제 흉내 내는 거 뭘 많이 하죠? 맞아요. 이거요. 근데 그분은 이런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그때 워라이즈 님도 이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징징대지 마! 거기에 도 나오고요. 이런 나옵니다. 그리고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것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걷기 전에는 요새 안 해요. 이미 다들 하시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천천히 나가십니다. 천천히.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요. 가는데 자전거. 여기서 천천히. 여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하나 지어진 게 하나 있네요. 보행자 없죠? 그럼 가도 되죠? 가는데 자전거. 예. 저 안 보이는 데서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주차된 차도 있고 안 보이는 데서 거울에도 안 보여요. 거울에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자전거는 꽝. 아파트에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와서 부딪혔습니다. 일배책은 있대요. 근데 일단 대인 접수는 해줬어요. 전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빨리 달려오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저게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이거 제 차를 오히려 상대 측에서 저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 잘못이 없으면 대인 접수해줬던 거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불박자 잘못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투표 시작. 저런 경우 저기 잠깐 섰다 가더라도 섰다 막 출발하는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죠? 예, 한 분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98% 잘못이 없다. 저거 잘못 없어야 되겠죠. 예,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보험사 직원은 뭐라 그러나요? 한문철 팁 찾아보니까 저런 경우 잘못이 없거나 있을 수도 조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보험사 직원과 전화 통화해 봤더니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돼 있대요. 그래서 과실이 있을 것 같대요. 저걸 어떻게 피하죠? 제가 지나가는데 제 옆을 들이받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이거 횡단보도에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잘못 있겠는데요. 예, 저기 횡단보도 그려져 있잖아요. 예,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심했어야죠. 여기 섰다 가더라도 여기 오는 애 이거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 소수도 얘는 지금 달려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또 저 화단이 가는 사람 안 보이는데 이거. 예, 이거. 예, 지나간 차 옆 문짝을 들이받았는데요. 제가 그 보험사가 어딘가요? 불박차 보험사 어딘가 했더니 빵빵 화재래요. 에이,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만일 여기였으면 DB 손해보험이었으면 네, 개인 접수 취소하고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걸라고 그러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누구한테? 보상직원한테? 아니요. DB 손해보험의 대한민국 전체 보상의 최고 책임자한테. 상무님은 이 사건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 상무님 아파트에서요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그런데 여기서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있나요? 없나요? 아유,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상직원은 저거 횡단보도라서 해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잖아요. 저건 자전거가 불박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DB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DB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DB에 관련된 거는 내가 있을 때마다 자, DB에서 여태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판결을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DB는 변하겠다고 그럽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대전시 도로공사로 임시도로 주행 중.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초입 166m 전 초입을 보고 싶네요. 즉 중앙선 넘어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분리대가 있지가 아마. 그렇지. 중앙 분리대. 중앙 분리 펜스. 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어떤 형태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1976은 지금은 방송 못해요. 왜? 지금 이렇게 가다가요. 꽃가콘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온 차랑 사고 나는데요. 이 꽃갈콘을 166m 전에 세워놨다는데요. 처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어떻게 유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요거 목요일쯤, 네, 빠르면 목요일 내지 금요일쯤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조금 더 재료가 좀 더 필요하네요. 불박차는 유턴할 겁니다. 저기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좌회전시 유턴 글이 써 있는 것 같네요. 이곳에서 자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트럭이 좌회전하러 갈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갑니다. 나 유턴하는데 오 이런. 자 여기서 앞에 차 가고 이때 오토바이가 완전히 빨간불에 달려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2천만 원까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커버가 다 될 겁니다. 같은 보험사랍니다. 자처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같은 보험사. 상대 측이 저한테 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유턴했냐고 그래요.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네, 보고 돌아야지라는 분도 계시고요.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과연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8% 있습니다. 잘못 없다는 의견이 92%인데 이거는요 100대 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청 소심한 판사 만나면 앞에 트럭이 완전히 앞을 여기까지 꺾어서 딱 가로막았을 때 트럭이 여기쯤 있을 때 돌았으면 그러면 트럭이 나를 갖다 커버링 해주잖아. 그래서 아유 좀 앞을 봐야지. 가끔 신호 위반에 들어오는 차도 있어. 그런 판사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신호 바뀐 직후죠. 신호 바뀐 직후. 지금 신호 바뀌고 얼마가 지났나요? 신호가 언제 바뀌죠? 자, 여기서 지금 들어왔어요. 예. 요 오토바이랑 붙였으면은 그러면 왜 성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둘, 네. 이거는 100대 빵이어야 오를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요. 같은 보험사이면서 보험사 직원도 네 이건 100대 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상대가 똑바로 보지 않고 유턴했다. 아니 자기 신호위반 쨍쨍하게 신호위반해놓고 불박차 잘못 없어야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유턴하실 때 가능하면 앞차가 좌회전으로 꺾어 들어간 다음에 내 시야가 확보되는 걸 보고 하든가 이 좌회전으로 딱 가로막았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저 오토바이 나랑 세게 붙여 잘못하면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면 시야가 확보 안 되는데 왜 유턴했나요? 그러면서 교통조사관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습니다. 검사가 이건 100대 빵이지 무혐의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신호 바뀐 직후인데 좀 혹시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 트럭이 앞으로 가서 쭉 빠지는데 한 3, 4초만 그리고 내 시야가 좀 앞에서 가로막아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이야 옳겠다는 의견이면서도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답답하죠. 답답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자 모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니 내가 급하게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호 바뀌고서 빨간불로 오토바이는 빨간불로 바뀌고 2, 3초 지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딜배전은 전혀 관련도 없고 그러나 여하튼 간에 너 징징 노징징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은 유턴하실 때 조금만 여유 있게 놓으십시오. 조금만.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면서도 유턴하실 땐 조금만 더 좀 앞차가 내 앞에 바리케이트를 채워줬을 때 그때 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제한속도 60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 불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네, 속도 쭉 올라가고 있죠. 아니 내가 속도 쫙 올려가는데 저 차가 어디서 도나요? 지금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여기 바짝 서 있다가 여기 딱 바짝 서 있다가 2차로 출발하는 2차로로 앞으로 가나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컴버스 그리듯이 여기서 저 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도 없이 꽝. 내가 쭉 속도 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불박차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100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네요. 네, 그런 분들 계시네. 지난번에는 투표했을 때 100%가 100대 빵이라고 그랬는데요. 4분, 8% 불박 잘못 있다. 잘못 없다가 92%. 몇 초 만인가요? 자, 속도가요, 불박차가. 불박 천천히 이제 속도를 쭉 밟아 올라가잖아요. 24, 26 여기 속도 나오잖아요. 이제 쭉 탄력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 저 쭉 이때 나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9초 서 있죠. 9초 초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날 때는 몇 초인가요? 네, 1.5초? 예.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죠? 1.5초 만에? 여기서 쭉 가다가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는데 1초 걸려요. 그러면 언제쯤 여기서 저 차가 이때 브레이크 밟나요? 앞으로 간 줄 알았죠. 이때. 예. 그리고 1초 이때. 그리고 바로 멈추나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끽!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무지장 멀어 보이죠. 실제로 엄청 가까운 거예요. 이 광각이에요, 광각. 예. 바로 코앞에서 돌아요. 자,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잘못 있다는 분, 제가 이따 출석 따로 누구누구인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예. 저걸 어떻게 피해요? 1.5초 만에? 허허. 100대빵. 100%. 그게 맞죠. 블랙박스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멀어 보여요. 이게 광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 특수 안경인데요. 요 안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요. 가운데 여기 딱 여기에. 요걸로 요 딱 끼고서요.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딱 찍으면은 여기 찍힐 때는 아마 여기쯤 여기 있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쯤. 예. 트럭이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들어올 때는요. 쭉 가다가 지금요, 이거에. 지금 몇 메타 보이시나요, 이거요? 트럭까지? 여러분, 트럭까지 몇 메타 보이나요? 준 팀장, 불박차 트럭까지 몇 메타 보여? 20m. 20m 안 될 것 같은데. 20m 안 돼. 요거, 트럭 3대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에서 시속 지금 40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나 반 2초 채 안 돼. 시속 40이면은 1초에
11m.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진장 가깝습니다. 저게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요. 저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로 보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코앞에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이 사건 투표해 보니까 100%가 저걸 어떻게 피해 그랬어요. 근데 분심위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분심위에서 90대 10이 나왔대요.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가면 6개월 걸리는데요. 가능성이 없대요. 그냥 끝내야 되나요? 지난번 방송에서 50분이 투표한 결과 100대 빵이라고 100%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분심위 변호사님들 눈에는 제 과실이 있는 것처럼 제 과실이 10%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심위 변호사님들한테 이 특수안경을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근데 비싸요. 제가 선물해 드릴 수는 없죠. 보험사에서 한 보험사에 한 2분 정도씩 작은 데는 한 분. 좀 특수안경 좀 하나 사드리고 현실감이 있게 좀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사건 제가 결정문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네, 분심위 결정서 올려주세요. 왜 90대 10이라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불박차 10%다. 편도 2차로에서 피의 청구 차량이 2차로와 갓길을 걸치고 즉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다가 그래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그러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불박차랑 부딪혔다. 앞차가 앞에 있었다. 아이고 참나. 트럭이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 유턴 시도할 때 두 차의 거리를 볼 때 충격 지점? 아, 불박차 그 차 때렸다고? 거리가 코앞이라니까요. 여유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들이받쳤다는 이유로 네가 들이받았잖아. 받친 게 아니고. 이야 참나. 제가 심의결정서를 왜 올려달라고 그랬을까요? 90대 10을 확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심의결정서에는 양쪽 보험사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제발 여기 나와라. 여기 나와라. 제발 불박차 보험사가 164-0070 한무술의 초기 대응 플랜 저랑 같이 콜라보하는 DB 손해보험 나와라. 그러면 여기서 보험사 직원이 이제 분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든지 소심이에요. 소심인. 이의 신청하든지 아니면 소송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소송으로 가면 6개월 걸리지만 가능성이 없다?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근데 DB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무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되겠는데요. 아, 물론 잘못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니 여태까지는 저런 거 잘못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문철 TV에서 100대 빵으로 투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거리 얼마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 보여드릴까요?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면 얼마 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보자. 그게 미리 좀 찾아놓을 걸. 에이. 예, 찾았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됐나? 모자이크가?
맞네. 이게 특수환경으로 찍은 건데요. 지금 멈췄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차 한 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근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는. 아까 섰을 때 고글 카메라로 촬영한 거예요. 운전자 눈에는 멈춥니다. 자, 이때예요, 이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화면 비교해 보죠. 네, 이때. 요거는 블랙박스로 보면 이렇게 멀어 보여요. 요건 바로 여기에요. 블랙박스는 실제보다 더 멀어 보입니다.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DB였으면, 불박차 보험사가 DB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유턴하는 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갑니다. 네. 분심이 변호사님들께서는 여유가 있네. 두 차 거리가 상당하네. 그건 블랙박스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시각에서는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올려주신 게 여기만 올려주셔갖고 이거 좀 어느 보험사인지 알고 싶은데 다행히도 이게 얼마야? 4,240만 원? 차가 비싸네. 외제차인가 보네. 그럼 10%면은 460만 원 되겠네. 보험사에서는 보상직원은 포기하자고 그러는데요. 과연 어느 보험사일까요? 네. DB손해보험입니다. 불박차 보험사가. 제가 보상 담당 2번 DB 상무님한테 반드시 소송 가서 100대 빵 판결을 받아주세요 라고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90대 10으로 끝나는 그것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이제는 100대 빵이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불합리한 사고들, 불합리한 결과들, 불합리한 사고는 없어요. 불합리한 결과, DB 건은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한 10개 나왔어요. 제가 한 50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100개의 새로운 판결을 100개의 제대로 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1년 걸리겠죠. DB가 앞장서서 바꾸고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